네, 이슈 플로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짧은 시간 깊게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오늘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약간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중국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앞서 키워드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의료 대란 이게 지금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중을 좀 했고. 또 관련된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뭐 변동 없이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이 네. 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환자가 계속 좀 폭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 코로나 확진세가 더 이어질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만 해도 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상승이 나왔다가 또 바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역시나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되 아무래도 이 확진세는 계속해서 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 계속 다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확진자와 관련해서 오늘 의료 대란 실제로 이제 좀 하루 시간차를 두고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플로우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쵸? 일본은행. 어제 또 이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정상화 3,870조 원 어디로 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슈 플로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 플로우로 나눠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막대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엔화 강세는 과연 이제 국내 입장에서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BOJ 정책 변화와 관련된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이 일본 은행에서 네. 새롭게 이제 완전히 기존의 정책을 좀 변경하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 금리는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를 좀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 채권 매입은 이제 7.3조 엔에서 네. 9조 엔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이 방식과 기존의 이제 정책과는 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이 계속적으로 엔저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이런 이제 정책들과 어느 정도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10년물 국채금리 허용 범위를 0.5%로 이제 확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0.25%까지 이제 확대 폭이 이제 있었고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0.5%까지 이제 늘리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일본이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좀 진행 중인 그런 그거 이제 국가잖아요. 저희가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좀 준비를 해서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이 물가가 워낙에 조금 4% 이하대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이 모든 국가들이 10%가 넘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혼자 따라가네요. 네, 혼자 이제 따로 갔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이 좀 계속해서 돈을 풀게 되면서 예. 기존에 이제 이 엔저 정책에 대한 이런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이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 예상했었던 물가 폭 대비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이 40년 8개월 정도 만에 이 4%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역대급의 이러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일본마저 정책을 좀 변경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시장이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좀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 약간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이제 0.25에서. 네, 0.25%까지 이제 상한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올리고 나서부터 지금 이 4.6%까지 바로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기다렸다는 이제, 것처럼 올라가네요.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제 예. 급등을 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YCC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YCC. 네. YCC라는 게 이제 결국엔 무엇이냐? 이제 국가나 혹은 이제 이 은행에서
이제 이 어떤 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향후에 이 기일을 정해놓고요. 그 네. 기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채권을 사거나 혹은 이제 매도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책 자체가 결국에는 이 엔저 정책을 위해서 채권을 계속해서 좀 사들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채권 국채 보유량이 20%가 조금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30%가 조금 넘어가는데 일본은 5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르네요. 예, 그만큼 이제 50%가 넘어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또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겠죠. 워낙에 지금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국가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정책이 좀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가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인다라고 했을 때 국가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낮추려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엔화 강세폭이 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됐다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엔화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대한 가치는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달러 가치. 달러 달러 가치가 가치가 이제 떨어지죠.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렇게 엔화 강세를 나타나게 된 배경 자체가 일본 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엔화 강세가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에 이 일본 은행에서는 정책을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구로다 총재가 어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없을 것이고, 사실상 금리 인상도 아니다. 금리 인상도 아니고 그냥 지금 여태까지 해오던 것에 살짝 수정하는 것 뿐이다 정도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아무도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예. 이미 실질적으로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미 증시, 지금 뭐 채권 금리 시간 완전히 이제 요동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 시장에 상당히 좀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엔캐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엔캐리가 뭡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란 지금 이제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캐리 트레이드. 예, 그런 캐리 거군요. 트레이드. 예. 그거군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잖아요. 엔화가. 예, 그렇죠. 엔화가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상당히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이제 자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엔화를 빌려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네. 이 유동성을 공급해 줄 만한 이슈였던 이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새롭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약간의 이 시장의 걱정이, 우려감이 드는 부분은 역시나 새롭게 이제 이 자산 시장이 조금 이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엔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로 인해 이제 투심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 외국인들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네.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구로다 총재의 추가적인 발언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투심이 좀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랬죠.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엔저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일본마저 지금 현재 이 긴축 규제에 동참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정말 심하긴 심하구나라는 이런 우려감이 확산되는 부분. 긴장을 확 하죠. 그렇죠. 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 두 번째 이슈에 약간 시장이 반응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좀 투심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침체 우려가 더 큰 문제고 해결이 안 되는데. 경기 침체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일본의 정책 자체는 경기 침체에 그냥 약간의 한 스푼, 이제 티스푼 정도로 좀 덜어주는
더 이제 얹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딴 나라들은 다 하고 있던 거 이제 뒤따라서 하는 거 뒤따라서 거군요. 네, 하는 네.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목표치는 거의 다 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4.5%인데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FOMC 결과 자체가 이제 5.1%로 이제 목표치가 그렇죠. 상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봤자 약 0.6%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금리 인상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서 그냥 한 스푼 더 얻는다라고 해서 과연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얼마나 더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듣고 그러네. 예,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일본의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찌됐든 어제 이제 또 구로다 총재가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금리 네.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느냐, 그리고 파월의 어떤 이 스탠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쵸.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요동칠 만한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너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이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참다 이렇게 바꾸니까 그래 이젠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봤습니다. 네, 오히려 저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제는 완전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때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사실 또 일본 내에서 사실 진작에 좀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아 지금 정책을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만 버티자는 거죠. 네,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집중을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네. 결국에 이 엔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플로우 지금 수급을 보자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어제 했던 우리의 이야기들과 약간 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네. 결국에는 최근에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예를 들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렇죠. 알서포트 차트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이제 좋을 것 재택근무 같은데. 관련해서. 네, 재택근무 네. 관련된 종목이었고 네.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그저께 상당히 큰 수급이 들어갔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해서 좀 폭증이 되어가면서 네. 이제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그날 당시에 이제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그날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왔는데 딱 하루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알서포트가 지금 현재 뭐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수급이 아니라 실적이 실적. 실적이 지금 당장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수급으로 같은데 움직인다. 수급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확진세에 따라서 수급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완전히 또 이 윗꼬리를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완전히 이제 수급에 의해 움직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되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제 저희 코너 보고서 많이 접근을 했다면 수익 내고 나오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빠른 거죠, 예, 이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유동성과 수급이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유동성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는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약간의 저는 유동성을 오히려 좀 늘릴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약세가 나오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쪽에서 새롭게 또 이 자금이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일본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원화도 1280원대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우리나라의 투심이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이슈로 저는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있습니다. 고마운 상황이 네. 됐네요. 오히려 이제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투심이 지금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그나마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나 지금 현재 집중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연준의 현재 스탠스, 그 다음에
1월까지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잘 버틸 것인가. 이제 2월이 지나가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뭐 FOMC라든지 혹은 이제 뭐 IRA 가이던스 이제 연기됐잖아요. 3월로. 네네네. 그러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3월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시장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쵸. 지금은 당장에 이슈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같은 섹터로 수급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종목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시장의 큰 골자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 미국 연준의 스탠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자면은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역시나 뭐 경기 침체의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기업의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지, 예.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처럼 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엔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단기적인 유동성을 좀 유의시켜 줄 만한 이슈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너무 깊게 우려감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올 수 있는 게 나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그 것 같고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좀 괜찮게 보시는 이런 뭐 섹터라든지 종목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엔저 정책이나 이 변화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이제 연관이 나눌 필요는 되는 거는 없어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역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이제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오늘 완전히 강세를 보였던 sektor군들이 그쪽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수요일이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틀 동안에 수급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기는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짧죠, 너무. 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마이크론테크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작장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또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오늘처럼 또 완전히 수급주들만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수급주들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괜히 차별 두지 마시고 수급이라는 기준 하나로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미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 어제 또 한 번 또 시장을 흔들었던 재료가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시장 분석해봤습니다.